우리는 녹화 덕분에 다 보내주는데 다 봤어? 자, 오늘은 227번 문항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X, Y라는 점이 있어. 근데 가족관을 보니까 X랑 Y랑 곱해서 0보다 크면, 그리고 X가 Y보다 크다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하고, X보다 Y가 더 크거나 같으면 점을 X 플러스 4, Y 마이너스 6으로 이동을 하라. 다음, Y는 X 곱하기 Y가 0보다 작게 되면 X축 대칭을 해주고, 가족번을 보니까 X 곱하기 Y가 0이 되면 이동을 멈춘다. 근데 P라는 점이 5,0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몇 번 이동하고 나면 A, B에서 멈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을 더하는 거야. A, B, N 다 더해서 넣어야 되는 거야. 일단 이 점을 관찰해 보니까 얘가 X고 얘가 Y가 되는 거야. 그런데 5 곱하기 2 0보다 크네. 근데 X가 Y보다 더 크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성립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 하라고? Y는 X대칭. 첫 번째 뭐야? 뭐라고 할까? P 다시라고 할까? 아니야. A라고 할게. Y는 X대칭이니까 위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2,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관계를 또 보니까 어때? 0보다 크지? 근데 Y쪽이 더 크잖아. 그러면 두 번째 얘를 또 대칭을 또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쪽이 더 크면 X축으로 몇만큼?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시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4만큼. 얘를 플러스 4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얘를 마이너스 6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돼? 음수. 그때 음수일 때는 X축 대칭을 해. X축 대칭이라는 건 뭐야? 위아래가 바뀌는 거야. 위아래가 바뀌니까 얘 부분만 바뀌어. 6, 4, 1. 한 네 번째. 곱하니까 양수인데 X축이 더 크네? X축이 더 크면 Y는 X 대칭 서로 바꿔야 하는 거지. 이라고할까?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2라는 점으로 이동해야 될 텐데 얘네들이 곱하니까 양수인데 Y가 커. 그럼 X축으로 4만큼. 4를 더하니까 5. 6만큼 빼니까 0 되는 거지. 됐어요? 부를 때 0. 곱하니까 0이 됐지? 이거를 여기서 멈추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되고 얘는 B가 되고 몇 번 볼 거야? 5번 볼 거지. 됐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N은 5 플러스 0 플러스 5가 돼서 10이 이 문제의 답이 되죠. 다음 229번으로 넘어가서, 자, 직선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이라는 직선을 있고, 이 직선을 주인. 쌤 주인. 몰라.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이거? 모르죠. Y는
x 대칭 한후 x축으로 K만큼 이번엔 평행이동을 했대. 그러면 1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와 만난다. 그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점이 아닌 도형이 되는 거지? 점이 아닌 도형이야? 그럼 뭐라고 그랬어? 대칭이동은 일단 첫 번째 x, y를 뒤집는다고 해서 바꿔야 돼. 그럼 요게 2y가 될 거고 y가 x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 x축으로 k만큼을 평행이 들어오니까 이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k를 대입해줘야 마무리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얘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원의 중심은 뭐가 돼? 2,0이 되고 이 반지름은 루트 5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뭐 한다? 만난대. 그럼 이거 일단 직선의 길이가 음수니까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거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지. 한 점에서 만나. 이거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난 거겠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D. 맞아요? 그리고 반지름. 같아도 만난 거고 D하고 R하고 같아도 만난 거고 D하고 R하고 있는데 누가 더 높아? 이 경우라면 D가 얘가 되는 거고 R이 얘가 되는 거지. R이 더 커도 만나는 거야. 따라서 무조건을 만족시키면 될 거지. 아, D는 R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만나는 거야. 자, 그런데 R은 결정돼 있다고. R은 몇인데? 루트 5. D는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리고 D 어떻게 구하지?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보니까 중심이 뭐였어요? 2,0에서부터 직선이 뭐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까지 이르는 거리가 D가 되는 거란 말이지. D는 뭐여서 공식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은 간섭해야 되는 거. 제곱 5 절대값에 곱하면 2 곱하면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D가 되고 얘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야. 따라서 루트 이쪽으로 보내보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되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2차 공식에서 배웠었잖아. 이거 절대값 x가 양수 어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더니 이거 x의 범위가 뭐지? 큰 분과 작은 파이가 되는 2차 공식 관계 우리 배워왔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5와 마이너스 5 차이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돼. 양쪽에다가 전부 다 1을 더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봐. 4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정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이상의 4 이하가 되주면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선생님 설명하고 있으면 설명하면서 정리가 될 거야? 아니면 정리할 시간 따로 줘야 되는 거야? 정리할 시간 따로 줘? 정리 안 해도 돼?
수학을 못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지키면 수학을 못합니다. 첫 번째, 정리 안 하고. 두 번째, 복습 안 하고. 두 가지만 지키면 수학을 아주 못하게 돼요. 뭐라고? 정리 안 하는 거. 복습 안 하는 거. 수학 못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못해요. 정리는 했는데 복습 안 하면 수학 못해요. 정리는 안 했어. 근데 복습을 해? 수학 못해. 둘 다 지켜야 돼. 정리 하라는 말 안 해도 뭐 여기 있는 거 깨알같이 선생님이 쓴 거 다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잘 몰랐던 게 나왔다면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체크하고 정리하라. 232. 나연이 오늘은 얼굴이 좀 돌아왔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좀 탄 거 같이 보였거든. 좀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었거든. 월요일 날. 오늘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한 며칠만 더 놀다 왔으면 아프리카 사람 거의 나급 깎아야 쌤, 유통기한 얼마 안 된 거야. 대학 들어간 놈이 집에 집 남은 거 사봤나? 자, 좌표 평면에 A라는 점은 11,K가 되고 B라는 점은 1,5가 돼요. 근데 이 두 점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B-라고 얘기한다. 근데 직선 AB하고 직선 A-B-하고의 만나는 교점을 P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런 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림으로 그려지나고 그려지는 사람은 이제 고수가 된 거야. 안 그려지는 사람은 그려버려. 무슨 상황인지. 자, 여기 보니까 얘가 일단 Y가 X 대칭했다고 그랬잖아. Y는 X 대칭했는데 A라는 점이 어딘지 몰라. 근데 뭐 X 좌표가 10인가 뭐 B라는 점은 1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B를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가 아니지. B는 여기가 될 수 없지. 왜냐면 여기가 만약 1이었다면 Y값도 1이 될 테니까 1,5니까 B는 이쪽에 있다고 치자. 1,5 이해됐어요? 그 다음 A는 11이니까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K는 11보다 작대요. 그럼 11일 때는 11,11이 돼야 되는데 K가 11보다 작으니까 A는 이쪽에 있다는 거지. 11,K 됐어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얘네들을 각각 Y는 X 대칭을 했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이쪽 되겠네. A 다시 여기가 K, 11. 그럼 얘가 뭐 이쯤 될 거야. B 다시 5, 그림이 완전 이상하잖아. 여기가 11인데 어떻게 여기가 5야 또? 그래도 좀 상황은 맞아야지. 미안해요.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요. B가 이쪽에 있다고 해보자. B가 1,5가 이쪽에 있다. 그럼 A가 이쪽에 있다. A가 11,7이다. 자, 다시 한번. 이걸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쪽 A 다시는 K,11이 될 거고 여기 B 다시는 5,1 어느 정도 맞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직선 AB라고 했어요. 직선 AB. 직선 AB. 그거예요. 우와, 직선 AB. 직선 AB. 그 다음 직선 A-B-는 뭐예요? 만난 교점이 생겼는데 이게 P라는 점이 됐다는 거야.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두 삼각형 AP, A 다시 A, P, A 다시 이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B, P, P 다시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9대 4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넓이가 9라면 이 넓이는 4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들아 상황을 봐봐. 얘네들을 지금 대칭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직 관계고 여기 표직 관계인 거잖아요. 수직 관계. 그럼 이 성분은 어떤 관계인 거야? 평행 관계인 거지. 그럼 평행은 뭘 의심하라고 해서 항상 닮음을 의심해야 하는. 근데 이게 지금 넓이가 9대 4가 나왔다는 건 닮음비가 3대 2가 됐다는 거지. 맞아요? 그때 삼각형 AP, A' 의 넓이를 M이라고 하자. K 플러스 M을 더하시오. 실제로 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얘 넓이가 M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게 K 값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근데 닮음비가 3대 2가 됐으니까요. 길이비가 3대 2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성분 B, B 다시 길이는 5에서 1 뺀 거의 제곱 1에서 5 뺀 거의 제곱 루트 3분의 그럼 뭐야 되면 4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 A 다시 A 다시의 성분의 길이는 몇일까? 닮음비를 이용해야 되겠지. 자, 3대 2는 요 길이가 3이고 요게 2라면 x 대 4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x야. 이 x는 4, 3, 12 루트 2가 돼서 x 길이는 6 루트 2가 나온 거지. 아, 이 길이는 6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부정을 통해서 부정 사이거리가 6루트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뭘 보냐면 이 길이가 6루트인데 얘하고 어떤 관계야? 수직 관계라고. 수직. 그러면 내가 이걸 여기서 수선해봐, 여기서 수선해봐 이렇게 보면 이거 직각선 같은 거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각도는 몇이겠어? 45도지. 그럼 여기는 몇 도겠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 길이가 6루트 2가 됐다는 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인 거지. 이 길이가 6인 거고 이 길이가 6인 거구나. 여기까지 파악됐어요? 그러면 11에서 얼마만큼 6만큼 왼쪽으로 관계 A가 되는 A 다시가 되는 거니까 K는 뭐를 결정된 거야? 5가 되는 거지. 6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K는 5로 결정이 된 거야. 다음 K를 그래서 이제 실제 이놈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밑변의 길이는 6루트 2라고 알려줬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높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6루트인데 이놈의 높이인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고민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얘하고 어차피 평행관계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이가 2대 3으로 나눠진 거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해도 되겠네. 근데 얘네 두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 평행관계인 직선인 거잖아. 그럼 요 직선은 뭐가 되니?
기울기가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뭐 플러스 a라고 있고 뭐 5,1을 지나니까 1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를 쓰면 되잖아. a가 6인 거니까 이 직선, 요 직선은 이게 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여기라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 자, 얘는 직선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서로 수직관계인 이 길이가 되는데 어느 점에서든 그 길이는 전부 다 동일하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미 여기가 11,뭐가 되는 거예요? 5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 A에서 이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지. 즉 11,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절대값 11 플러스 5 마이너스 6 되니까 루트 2분의 10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0 루트니까 돼서 5루트가 되는 거야. 즉 여기까지 길이가 5루트인데 2대 3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3루트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끝. 따라서 m은 뭐가 돼야 돼? 6루트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그럼 루트 2, 루트 2는 2가 돼서 약분되가 6, 3,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8 플러스 5는 23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보통 말이야 고등 과정에서 시험 문제 볼 때 아,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문제는 다 닮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유가 닮음이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닮은 문제라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끄집어내야 돼. 그 끄집어내려면 어떤 걸 발견해야 돼? 평행선. 자, 다음 문제는 233번으로 가볼게요. 233번 문제 보니까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2제곱 이 위에 서로라는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추계방정식도 당연한 추계방정식 뭐 바로 나와야 되는데 x는 2에 부분의 합에 잘 반응이 된다는 거지. 그럼 꼭지점이 같으면 1,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됐어요? 그러면 1,1은 뭐 한 이쯤이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대칭되니까 마이너스를 쫙 넣어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 곡선 위에 두 점이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A점이라면 이게 B점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 점좌표가 어딘지 모르니까 내가 A를 A, B라고 놔둘게. 그럼 얘들아 B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B, A가 되겠지. 왜? Y는 X를 서로 뒤집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A라는 점도 그렇고 B라는 점도 전부 다 이 곡선 위에 점이라는 거야. 위에 있다, 지난다 라는 건 다 뭐하고 대입해서 참이 되는 거라는 거지. 이 점을 대입해봐.
B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라는 두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식이 두 개고 변수가 두 개면 A, B 값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걸까? 성분 A, B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분 A, B 길이를 구하라는 건 결국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 A-B의 제곱이 두 개 있다는 게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는 결국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뭐에? A-B 절대값의 2배가 되는 거죠. 길이라는 건 음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취해준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A-B 값만 우리가 알면 이 성분 A, B 길이는 그냥 결정된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A-B라고 해야 된다고? 뭐 하면 될까?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는 거야. 빼면 여기서 B-A가 나오는데 얘는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에 A-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 놈인 거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A-B에 A 플러스 B가 되겠지. 합차공식.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에게 플러스 2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묶어줘서 A 마이너스 b로 표현할 수 있겠지.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없어지니까.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 A와 B가 같을 수 있을까? A와 B가 같을 수 있을까? 왜? 같은 점은 여기 있을까? Y는 X 위에 있는 게 같은 점인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B를 구하고 싶은데 A와 B는 같은 값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뭘 할 거냐? A-B로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봐봐. 3x가 있대. 여기 6이 있대. 이거 뭐 할 수 있어? 3으로 약분 가능한 거잖아. 3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0이 아니니까 3으로 나눈 거야. 얘가 지금 0이 아니라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A-B로 다 나눠버릴 수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정확히 1이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뭐가 딱 떠올라? 요 식이 있고 요 식이 있대. 뭐 하고 싶어? 이거 공수 원에서 배운 거잖아. 이거 뭐라고 들었어? 연립? 2차? 방정식이야. 2차식 있고 1차식 있다는 소리예요. B는 1-A가 되니까 이 자리에 B를 대입하면 뭐가 돼? 1-A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따라서 A제곱은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될 거고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은 0. 풀다 보니까 짜증이 솟구쳐 오른다. 맞지? 지금 우리가 구할 목적은 A-B인데 A 값이 아주 더럽게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대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 A 값 구하고 A 값 구한 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B 값 나올 거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올 수 있어. 근데 문제 의도가 이거 A 값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소리 아니야.
방식을 생각하면 좋다. 아이디어 없니? 성분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절대값이 필요한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죠. 성분 A, B를 떠오르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A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구해보자. 이 A분의 마이너스 A 풀과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 하나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라면 뭐 다른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라고 하고 얘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라고 하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1에서 얘를 빼라는 거지. 진짜 쉬운데 이거. 그럼 B는 뭐가 나와? B는 1에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이 되는데 2분의 2에서 얘를 빼면 1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 얘가 되면 B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지금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인 거니까 뭐든 상관없이
여기서 이거를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절대값을 취해주니 그 결과값은 똑같게 나오겠지. A에서 B를 빼야 돼. 2분의 여기서 이거를 빼라? 그럼 뭐야? 1 날라가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약분돼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결국 루트 1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13 루트 26 이렇게 3분의 9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도출을 했어. 4번이야. 근데 문제 풀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푼 게. 아,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게 왜 A 값이 이렇게 더럽게 나오냐고. 딱 3분만 더 고민하고 넘어갈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볼게. A 플러스 B가 1까지는 나왔잖아. 근데 여기 봐봐. 여기 B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있고 A는 B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 둘을 빼면서 A 플러스 B는 1이라는 것까지는 도출을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B의 절대값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전독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더러워 했어. 그래서 한번 얘를 더 해버릴 거예요. 더하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더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겠지. 그 다음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지. 그럼 뭐가 여기 또 오나? 일단 얘네들은 뭐 그냥 1 대입하면 되는 상황인데 1은 이 녀석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도 1이야. 1은 1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샥샥 달라.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굳이 A, B 구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고 A-B의 제곱은 뭘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면 되겠지. 곱셈 공식. 그럼 A 플러스 B는 1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마이너스 4 따라서 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B는 출마 루트 13인데 절대값을 줘야 되니 루트 13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낫다. 곱셈 공식으로. 내가 여기서 왜 멈췄냐?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얘가 깔끔하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으면 좀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A가 뭐 1이거나 2거나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B값 나오고 너무 쉽지. 근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A 값 구하고 B 값 구해서 절대값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값 A-1 거라고 해서 곱셈 공식으로 가보자. 체크해서 그랬더니 깔끔하게 답은 나와주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 문제만 더 보고 그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 자, 237번 문제. 자, f, x, y는 0. 얘들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도형이야. 도형이 나타내는 그림이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 2, 0, 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2, 0, 그 다음에 우리가 0, 마이너스 2. 이게 이 정도가 4,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도형이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을 위의 점을 A, B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봐. 이 도형 위에 A, B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건지 알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점인지 몰라. 그냥 임의로 여기는 A, B라고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자, 그런데 F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위의 점은 C, D예요. 근데 갑자기 뭘 거라고 하면 C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의 최소 합을 구하래. 얘들아, 이게 뭐냐고. 이거를 보고 얘가 뭘 얘기하는 걸까? 실제로 네가 알 수 없는 A, B, A, B, C, D 얘가 가장 커지게 하는 A와 B, C와 D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점만 써볼게. 얘들아, A, B가 있고 이 C, D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분모에 보니까 C-A니까 C-A를 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X 증가량이야. 그 다음 D-B를 했다는 건 Y 증가량인 거지. 이거 뭐야?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 이제 이 도형이 이런 세모인데 이렇게 문제 잘못 쓴 것 같다. y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도형을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봐. 첫 번째 y는 x 대칭을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y, x는 0 서로 뒤집어졌지? 맞아요? 그런데 이 x에 뭐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잖아.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대칭이라고 했어? x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y축 대칭. 그러니까 f, y,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이거 점이 아닌 도형인데 지금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된 거잖아. y 대신 y 플러스 1이 됐던 거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된 거야. 다음 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하고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다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자, 이 세모 도형을 첫 번째 y는 x대칭이 아니에요. y는 x대칭 간단한 원리야. 2,0이 어디로 가겠어? 0,1로 가겠지. 0, 마이너스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0으로 가겠지. 마이너스 2,0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2,4로 가겠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y는 x대칭인 거라고 지금. 됐어요? 얘를 두 번째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하니까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거기에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두 칸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 얘를 뭐 하는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해야지. 그럼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3,1이 되는 거지. 한 칸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점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2,가 뭐였어? 4였잖아? 그럼 한 칸 내려오니까 여기가 뭐지? 한 칸 내려와서 3 마이너스 1,3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뭐 했어? 이 위의 점 A, B거고 이 위의 점은 C, D라는 거야. 그런데 뭐가 보면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을 했다는 것은 기울기의 최대와 기울기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항상 직선이 무슨 방향이라고 해서 우상이야. 그러면 뭐부터 그려야 돼? 양수인 거. 여기부터는 양수잖아. 얘가 가장 큰 거지. 됐어요? 가장 작은 건 뭐겠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 얘가 가장 작은 기울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최대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0을 지나는 기울기다. 뭐분의 3분의 1. 최소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1,3에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5. 아, 최소 기울기는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런데 최대와 최소를 더하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14. 아, 됐는데 237번 풀고 238번 답을 보고 있었어. 5분의 18일 정도 깜짝 놀랐어. 얼굴 빨개졌어. 마이너스 3분의 14. 정답 4번. 어때? 230번. 어렵지? 이거 보고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이거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너가 어렵게 느끼는 건 뭐야? 이 도형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데 얘가 과연 어떻게 대칭 이동되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정석풀이거든? 정석풀이? 그러면 편법을 한번 해볼까? 편법이 뭐야? 편한 방법. 편한 방법. 편한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2,0이라는 애가 얘가 지금 2,0이라고 있잖아. 근데 대칭이동 평이동한 게 y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이동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어떻게 되는지. x에 2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9. 없잖아. 1, 마이너스 5가. 맞지? 그러니까 요 점을 그대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넘기자. 자, y는 x 대칭하면 0,2가 되겠지. 첫 번째 y는 x 대칭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y축 대칭하라고 그랬으니까 x의 보 바꿔야 되잖아. 맞아? 보 바꿔봤자 그대로 되겠지. 근데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균 이동해야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균 이동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3, 왜 안 나오지? 나왔지? 이 2,0이라는 데가 저쪽으로 온다. 이게 좀 더 편리하지. 어차피 도형이라는 건 이 도형이 세 점을 연결한 도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이 어느 점으로 갈 건지 확인하고 그 다음 0,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어디로 갈 건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 그렇다면 결국은 이 상황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될 거냐. 한 번만 더 해볼까? y는 x 대칭하면 마이너스 2,0 될 거고 y축 대칭하면 2,0이 될 거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균이 되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알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인정하니까 세 점을 이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도형이 이렇게 된 거다. 알겠어요? 그리고 요게 파악이 됐다면 최대 기울기가 될 수 있는 상황과 최소 기울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끄집어내면 됩니다.